네, 첫 번째 작전명 외국인 수급을 잡아라입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중국이 총 2조 3천억 위안을 동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이 같은 게 좀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좀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중국을 뭐 응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좋아져야 국내 증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 내지는 증시 부양 대책은 일단 단기적이나마 호재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중국 당국이 좀 더 강력하게 해소시키고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만 증시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뭐 430조 규모의 대규모 증시 부양 대책 그리고 자금을 투입한다라고는 이 재료는 단기적인 호재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대신에 중국 증시도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칠 걸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일시적이나마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증시가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작용은 해줄 수가 있겠죠. 다만 아까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러한 증시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앞으로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가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역시 좀 더 강도 높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또 시중의 유동성 확보와 더불어서 소비 심리를 확대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더 나오게 되면 중국 증시도 살아나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야 국내 증시도 또 국내 경제도 살아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가 살아나기를 좀 바라보고 또 중국 경제가 살아났을 때 우리나라 증시와 경기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국 증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실제로 중국 증시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굉장히 평범하다고 하고요. 또 홍콩의 본토 지금 역시 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얼만큼 지속적인 그런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뒤집어 봤어요, 백인영 매니저님. 사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도 너무 좋고 네. 인도도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측에서 외국인 매수세, 외국인의 수급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까지 너무 좋아지면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해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증시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PBR 1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가 부양안을 내놓으라고 정부 측에서 요청할 정도로 최근 일본 증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 일본 기업만 유동성을 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작년 말부터 기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종식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제로 금리나 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매크로 지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지금 일본 쪽으로 많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신규 신흥 국가로 인도 시장으로도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인도 쪽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약간 역발상 관점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살아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IT 기기 수요도 오히려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IT 기기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여전히 저는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좀 대립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에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기 부양 대책을 한두 개 써가지고 쉽게 살아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14억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가 빨리 살아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올해 대선에서 이제 대선에 나가죠. 지지율로서는 분명히 이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 과거에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정책을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했었던 부분들도 바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중국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이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겠고요.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또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좀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투자자들을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성향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문제보다는 이런 정책들이 먼저 우선되면 증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부양 대책만 가지고는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기대키는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다른 대책들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서 수혜 종목을 우리나라 종목으로 일단 찾기보다는요. 나중에 진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역시 중국도 과거에는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시클리컬 섹터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미래 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 IT 업체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중국 경기 살아날 때는 역시 이제 국내 증시 IT 종목이 선두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단 참고하시 바라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낙에 낙폭이 커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관심을 좀 갖는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를 향하는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또 중국의 홍콩 증시를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요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워낙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정책이면 강한 반대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이런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중국 경기가 크게 살아난다 하면 IT 업종들 SK하이닉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중국 증시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물론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여전히 집중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패턴이랑 파티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중국이 반도체 내재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국산화에 빠르게 성공한 것처럼 중국도 반도체 쪽으로 내재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반도체 내재화가 이뤄진다라면 넥스틴의 웨이퍼 검사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넥스틴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미국 장비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웨이퍼 검사 장비 쪽으로는 미국의 KLA라는 검사 장비 업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KLA가 중국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넥스틴이 그 빈자리 점유율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넥스틴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HBM3 이제 HBM 관련해서도 검사 장비를 넥스틴이 이제 지금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넥스틴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넥스틴은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향으로 매출도 좋다고 합니다. 넥스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